좀 중요한 거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럭과 인라인 블럭, 그 인라인 계열에 대한 개념 이후에 또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선택자라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div 한 다음에 꺽쇠 한 다음에 a가 무슨 의미냐면 이 꺽쇠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div랑 a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div랑 a가 부모 자식 관계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href는 샵 한 다음에 뭐 타겟 블랭크도 써볼게요. 블랭크 그 다음에 네이버로 이동. 네이버만 쓸까요? 네이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div 자식으로 a가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얘는 내부라 하고요. 내부라 하고 얘는 뭐 구글이라 할까요? 구글. 그 다음에 얘는 다음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이라 할게요. 이 앞에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젠코딩이 안 뜬다 하시면 Shift 홈 눌러서 전체 지정한 다음에 Ctrl X, Ctrl V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당황할 필요 없이. 이걸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젠코딩 MS를 했을 때 A는 지금 몇 개예요? 총 3개죠. 그쵸? A는 총 3개입니다.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총 3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컬러를 그린하면 당연히 몇 개의 A가 바뀌겠어요? 당연히 3개의 A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A의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네이버만 요 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이 A 같은 경우는 모든 A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A를 검색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자식 선택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띄어 쓰세요. 왜냐면 가독성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그냥 강사 쓰는 코드 따라하는 게 좋다고.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조건을 충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요 녀석.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밖에 없으니까 얘가 요 색이 그린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 하다 컬러를 만약에 핑크라고 해볼게요. 핑크.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블랙이라고 쓰면 A가 지금 다투는데 컴퓨터가 이 핑크라는 녀석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블랙이라는 녀석을 선택할까요? 지금 블랙을 안 썼는데. 자, 블랙이라는 녀석을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보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둘이가 다 이렇게 쓰게 되면 동일한 녀석이 있지만 두 개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투는 와중에도 컴퓨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얘를 사실 먼저 적용을 시켜줘요. 핑크를 먼저 일단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이 왔네 하면서 얘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얘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하게 있을 때. 그런데 왜 얘는 안 바뀌었어요? 얘는 안 바뀐 이유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를 쓰는 것보다 div 안에 있는 A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림 그대로 있고 다른 녀석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합니다. 선택자. 이걸 선택자라고 하는데 이 선택자가 길면 길수록 부여된 속성의 파워가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div 안에 있는 A만 지금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있는 A는 A 엘리먼트를 모두 찾아가지만 얘는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뭐다? 그냥 그 속성 그대로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게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찾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짠다고 해봅시다. 테이블 안에 그 다음에 tbody라고 해볼게요. tbody.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tr 안에 td 곱하기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짠다 했을 때 이 테이블에 지금 자식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못해놨네요.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 자,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tbody 한 명이죠. tbody 한 명이에요. tbody. 그러면 tbody의 부모는 누구예요?
t바디의 부모는 테이블이죠. 자,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바디의 부모는 누구? 테이블인 거죠. 그러면 자, tr의 아빠의 아빠가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tr의 아빠의 아빠가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의 자식은 누구? 자, tr의 자식, 테이블의 자식은 t바디인데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은 누구? tr입니다. tr. 잘 기억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자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식의 자식을 이제 손자라고 하지 뭐 자식이라 하지 않죠. 밑에 학렬만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테이블의 자식은 현재 누구? 한 명? 몇 명? 한 명입니다. t바디 한 명. 그 다음에 t바디의 자식은 몇 명? tr 한 명인 거고. 그러면 tr의 자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쵸? 총 5명 있는 겁니다. tr의 자식은. t 5개. 그러면 맞춰봐요. 테이블의 후손은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t바디 하나, tr 하나, td 5개 있어가지고 총 7명이 있는 거예요. 7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옛날 뭐 당군 신화 하면 당군의 후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후손이 뭐 10억 명이라 가정했을 때 자식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10명이라 가정하면. 그래서 뭐 자식이랑 후손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후손은 테이블에 이어서 파생된 모든 녀석을 의미하는 거고 테이블 바로 밑에 있는 t바디 이 녀석은 뭐다?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t바디는 자식이 후손도 될까요? 그렇죠. 얘는 후손도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밑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후손도 되고 이 t바디는 후손도 되면서 뭐도 된다? 자식도 되는 거예요. 자식.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테이블로 검색하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한 명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녀석까지 다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과 t바디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t바디는 t바디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테이블을 짓게 되면 뭐다? 꼭 오직 나는 테이블만 짓겠다라는 의미예요. 테이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 t바디 검색하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한 명 나오는 겁니다. 한 명.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td가 좀 많은데 td 지울게요. td 이렇게 검색하면요 몇 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명 나오는 겁니다. 2명. 2명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맞춰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t바디의 자식인 td로 했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t바디의 자식으로 td 있나요? 없죠? 지금 t바디 요거는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바디 왜냐면 td는 t바디의 자식이 아니라 후손이잖아요. 그죠? t바디의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tr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 플러스 기호는 뭐냐면 인접 동생 선택자라거든요. 인접해 있는 동생을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맞춰보세요. t바디한테 형제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다 없다? 이것도 없습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td를 선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죠. 그죠? 요렇게. 이게 뭐예요? t바디의 자식인 tr. 요 녀석이죠. 그 다음 tr의 자식인 td가 누구예요? 얘죠. 그죠? 얘입니다. 얘를 이제 내가 선택한다라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은 몇 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 이렇게. 그래서 t바디는 테이블이고 그러니까 t바디의 이제 뭐예요? 부모는 테이블이고 tr의 부모는 t바디이고 td의 부모는 t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td 딱 하게 되면 얘는 뭐다? 태그가 td인 엘리먼트를 찾아가라. 몇 개 나온다 했어요? 2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데 제가 이 플러스 td 하면 이건 무슨 말이다? 이런 경우는 플러스는 인접동생 선택자이기 때문에 td에 인접해 있는 td를 찾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td에 인접해 있는 동생은 누구?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 이해되시나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고 왜냐면 지금 현재 td의 동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TD.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제가 쉼표랑 띄어쓰기랑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엄연히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띄어쓰기가 뭐냐면 후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 테이블에 후손인 TD를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테이블에 후손인 TD는 지금 여기서 몇 개? 두 명입니다. 두 명입니다. 요 부분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테이블에 이렇게 자식으로 있는 TD 있다 없다? 요건 없습니다. 요거 없는 겁니다. 맨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TD를 테이블의 후손으로 있는 TD를 내가 모두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 TD가 있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TD는 결과적으로 테이블 안에 존재하나요? 그렇죠. 존재하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두 명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썼다? 이거는 빵명이에요. 없어요.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꺽쇠는 자식 선택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라는 의미예요. 딱 한 번 띄워주면 돼요. 한 번. 두 번 띄워줄 필요도 없고 딱 한 번만 띄워주면 이 테이블의 후손인 TD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네이버라고 쓸게요. 네이버. 괜히 다 지웠네. 네이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라 하겠습니다. 내부. 그 다음에 여기는 섹션이라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다음. 구글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지금 A가 몇 개 다시? 3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div에 지금 자식으로 있는 A는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지금 섹션 안에 있는 A가 검색이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검색 안 돼요. 이거 절대 검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div 안에 있는 A만 검색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검색되는 이유는 뭐다? 당연히 div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녀석은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div의 후손으로 있는 A이기 때문에 얘잖아요. 얘. 이 녀석을 선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요, 몇 명이 검색이 될까요? 그래서 2명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2명.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명 검색될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A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후손 선택자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요 자식 선택자 개념이 온전치 않을 때 후손 선택자를 써버리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꺽쇠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자식 선택자나 후손 선택자, 즉 간단하게 또 인접 동생 선택자에 대한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